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권수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하고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기장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달려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어려움을 감내하고 적극적 방역에 동참해 주신 시민분께도 존경을 보냅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부터 신속한 안전한 검사 시스템 도입, 드라이브스루 진단과 워킹스루,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통해 집단 감염의 사례들을 조기에 대응하고 확대의 위험성을 현저히 낮춰왔습니다. 참으로 뿌듯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역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싸워온 의료진들의 고군분투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굴에 난 고글자국, 코에 붙인 반창고, 흰 방호복이 상징인 이들 중 전국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의사가 25명, 간호인력 190명, 기타 26명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넘쳐나는 환자를 위해 현장에서 덥고 무거운 보호구를 들쳐오며 안전의 방어선으로 오늘도 나갑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수많은 국민들께서 이 고마움을 표해 주셨고 서울시로 덕분에 챌린지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우리 삶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더 안전한 의료체계 구축이 요구됨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공공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대응 병원 현장을 돌아보며 최전선 의료 현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상시적으로 반복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은 아마 이분께 제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나백주 시민건강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어려움이 많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게 좀 울리는 것 같네요, 그죠? 코로나19 초기부터 지금까지 아마 가장 고생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소강 상태에서 다시 확진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그리고 또 N차 감염까지 발생을 하면서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저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의료 현황하고 그리고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서울시는 그 12개의 시립병원이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3개는 직영병원으로 직접 그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특수법인으로서 서울의료원이 있고 또 다른 병원들은 이제 민간 위탁 형태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과 관련돼서 주체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곳 의료 현황입니다. 12개 맞고요. 직접 운영, 출연기관 그리고 민간 위탁 형태로 다양한 방식들의 병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주요한 핵심 자원들이시죠. 구장님, 이 병원 중에서 이번에 코로나19 환자 전문 병원으로 지정을 운영한 병원이 있습니다. 그 중앙정부와 역할을 나눠서 서울시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병원을 말씀해 주시고 각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서울의료원, 그다음에 선암병원, 그리고 이제 서북병원 이렇게 이제 그 보라매 병원까지 해서 전담병원으로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매 병원은 중환자 진료 쪽에 이제 특화돼서 가고 있고, 좀 서북병원은 경증, 그다음에 이제 자가격리가 필요한데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지금 역할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서울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서울의료원, 선암병원 그리고 보라매 병원들이 주요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 메르스 때도 그죠? 감염병 대응을 했던 곳으로 이번에도 서울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전담병원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동 전체를 2월부터 음압병동으로 준비했고 전문 병원실을 만들고 전문 인력들도 투입해서 진행했습니다. 서남병원은 서울의료원이 수탁받아 운영하는 민간위탁병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자마자 일반 환자들을 모두 동부병원으로 이송시켰고 그다음에 확진 환자를 받았죠. 보라매 병원은 또 서울대병원이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민간위탁병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서울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보라매 병원은 희망동을 코로나19 전담병동으로 개조해서 서울시의 코로나 대응을 분담하여서 큰 무리 없이 잘 운영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기관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코로나 대응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겠지만은 그동안 우리 서울시가 이제 확진자가 이제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망자는 이제 4명에 아직 그쳐 있는 상태입니다. 뭐 돌이켜 보면은 그 신천지라거나 구로 콜센터 이런 위기 상황이 있었고 또 이태원 클럽발 그런 여러 가지 확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저희가 그 공공의료 역량을 좀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고 또 시기에 맞춰 가지고 음압병동을 구축하고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다 그 중증도 상태에 맞춰 가지고 적절한 곳에 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특성에 맞게 진료가 잘 이루어졌고 특히 이제 보라매 병원 같은 경우도 이제 중환자 진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해줬고 또 그 과정에서 태능에 생활치료센터가 있어서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를 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외부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잘 운영되었고 많은 대응을 해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조금만 더 세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료원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2015년 메르스로 인해서 감염병 대응을 했던 서울의료원 이번에도 가장 먼저 코로나19 대응 전담 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어떤 준비를 했었습니까? 그 아시겠지만은 서울의료원에는 감염병 전담 병동이 있습니다. 약 20병 병상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이번 코로나는 워낙 많은 환자들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의료원은 먼저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일반 병원의 병동을 그 다른 병원으로 이제 환자분들을 보내고 거기를 음압병실을 설치해서 이 그 급증하는 코로나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뭐 직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이라거나 이런 내용들을 잘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요.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감염병 발생 초기에 371명이 계시던 그 입원 환자들을 전원 보라매 그다음에 북구병원, 동부병원, 을지병원, 은평병원으로 다 이송하셨고 그다음에 8층부터 13층까지 코로나 전담 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층을 다 아예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7층에 바로 밑에 있는 7층에 의료 상황실을 두었고 그다음에 밑에는 아예 비우고 나서 1층과 2층까지만 그 외래 진료를 진행해서 최소 5층 단위 정도의 충격 완화 지점을 두었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출입구와 승강기조차도 철저하게 분리해서 안전한 대응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료진하고 환자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까지 보장하는 의료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그때 메르스 사태 이후에 저희가 서울의료원에 직접 개편을 했습니다. 하면서 감염병 전담 인력을 18명 충원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예, 이것은 서울의료원에서 답변한 내용이고요. 저희 민원에 대해서 서울의료원이 답변한 제출한 제 자료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문병동 상시 운영을 위해서 간호 인력을 확보를 위해서 충원된 이분들은 평소엔 일반 병동에 배치해 계시다가 근무하다가 감염 질환이나 특수 상황 등에서 우선 투입되는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업무 숙지를 계속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대응 때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투입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좀 파악이 안 모르시죠? 되어 있습니다. 예. 점검이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답은 아닙니다. 18명 감염병 상황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전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투입되도록 준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 때 전염병에 대한 전혀 교육이 없는 일반 간호사들 중에서 자원을 받아서 인력을 운영되었습니다. 이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뽑혔던 이분들 다 어디 갔을까요? 그 자원해서 이 코로나 대응을 한다는 미담으로 전환되어서 언론에 많은 분들이 발표되었지만
이분들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력 충원이 된 것이죠. 간호사로서, 의료진으로서. 그리고 메르스 때 초기 병원 내 감염으로 감염병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에 따라서 이번 코로나 때는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코로나19를 담당하는 의사, 간호사, 전담 인력들을 철저히 분리해서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맞습니다.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철저하게 층도 분리했고 엘리베이터와 통로까지 다 분리해서 운영했습니다만 이곳에서 일하는 영상의학과 담당 분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됐냐면요. 위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영상 촬영하시고 바로 내려오셔서 일반 환자를 또 담당했습니다. 영상의학과 관련해서 이분들의 분리되어서 팀이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촬영하시는 분들 말씀, 네, 방사선사 맞습니다. 네, 말씀이시군요. 그분들도 네. 여전히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과 코로나19 환자분들 그리고 일반 환자분들을 동시에 그분들의 촬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바깥에서 보면 그게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은 그 간호사분들이나 이렇게 환자를 직접 대하는 그런 측면에서 밀접도나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방사선사분들은. 그래서 그 촬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물론 그분들은 다 방호복이랑 다 이걸 갖추고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잘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간호사나 이런 네. 분들처럼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원이 있었음에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난 메르스 이후에 존재해야 할 서울의료원 내부에 방역 지침과 관련해서 매뉴얼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의료진에게 제공된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다른 병원에 존재하는 전염병 환자 간호 실무 지침 서울의료원에는 왜 없을까요? 왜 만들지 않았을까요? 점검이 필요하지 않으실까요? 예, 그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뉴얼은 다 만들도록 네, 저희 시 했습니다만 자체에서도 이번에 집중이- 투입된 간호사분들과 의료진들에게 제공된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점검해 주시고 네, 조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그래도 서울의료원은 출연기관으로서 거기서 일한 의료진들에게 복귀 전에 2주간의 휴가 자가격리 시간을 줍니다. 다행히도. 그리고 코로나19 병동에서 일했던 기간이 3개월이 이상이 된 분한테는 추가로 또 휴일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좀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남병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급격히 환자가 늘면서 코로나 환자가 늘면서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급하게 음압병동을 설치했습니다. 원래는 일반 병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환자들은 모두 동부병원으로 이관을 했고요. 내부 공사를 진행해야 됐는데 그 인력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아서 결국은 의료진들까지도 본인 업무 외에 설치 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총구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감염 병동을 설치할 시 혹시 기준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내부 인테리어 기준 같은 거 말씀이십니까? 네. 예, 지금 원칙적으로는 음압병실 있고 그다음에 전실을 두고 그다음에 일반 공간이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사진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인 음압병실 구조입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동선이 분리되어야 하고 이중문과 각종 기준이 정해져 있죠. 네, 그리고 음압 복도를 통해서 음압병동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적인 음압병원의 병실의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사진 서남병원의 사진입니다. 서남병원 3층 복도 사진이고요. 그 위쪽으로 이제 코로나 관련된 환자들께서 격리병동으로 들어가서 이제 계시게 되는 곳입니다. 3층 복도 음압병동과 복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간이벽 하나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서 들어가면 병실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병동은 간이 음압시설로 음압이 적용되고 있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복도는 음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복도의 안전도 담보되어 있지 않고 출입하는 모든 분들의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병동의 공기순환 시스템과 같은 층에 연결되어서 이게 3층인데 반으로 분리되어서 반은 그냥 일반인들이 돌아다닐 수 있고요. 반은 음압병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번에 코로나19가 공기 감염의 위험이 있었다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었겠지요. 네, 안 가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름철 되면서 더운 날씨에 인해서 에어컨이 작동되면서 이제 비말들이 활성화되기 더욱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라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네.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은 많은 인력이 저쪽 복도에서 다니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의원님께서 음압복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아주 그 고위험한 그런 시설에는 저까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서울의료원 저 감염병 전문병동 거기에도 음압복도까지는 지금 아니고 대신에 그 전실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기 서남병원이나 이런 데는 지금 일반 병실을 저희가 음압병실을 설치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전실은 지금 없이 네.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되어져 있는 음압병동에 비해서는 조금 위험도는 다소 높은 곳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동선이라거나 저런 이제 가벽 같은 것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감염 차단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방호복을 갈아입는다거나 이런 수칙을 잘 정해가지고 그걸 이제 최소화하는 뭐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제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이 투입이 될 것인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다가 복도 하나를 두고 위험과 위험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방호복을 입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이런 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저희들이 찾아가서 네. 점검해보고 혹시 보완에 필요할 점이 없는지 이런 걸 한번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사실 우리 그 시장님께서도 한번 발표를 하셨지만은 시의 이제 권역별로 감염병 특화 전문병원을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그리고 서남병원 서북병원까지 이렇게 하고 기타 나머지 북부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감염병 지원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 안전 그 투자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다.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서남병원이 코로나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간호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만두었습니다. 가뜩이나 그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3층으로 못 올라가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간호 인력도 줄어든 상황에서 감염병동 청소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극도로 예민해지시는 환자분들의 모든 폭언과 행동들에 대해서 감정 노동이나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그만두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서울의료원과 다르게 이분들과 관련해서는 위험 수당이나 아니면 휴가 제공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서울의료원하고 달리 보라매병원이나 서남병원에 그 일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처우나 이런 부분에서 좀 차별이 있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좀 듣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빨리 조속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대구로 달려간 알겠습니다. 의료진들에 관련해서는 위험 시당이 차에 따라서 7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고 그것을 지급하지 않은 지자체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 보겠습니다. 보라매병원입니다.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곳이고 이곳은 보라매병동은 이제 희망동 몇 가지 동이 있는데요. 그중에 희망동의 5층과 8층까지를 음압 격리 병상으로 만들어서 층별 공사를 완료하고 그곳에 계셨던 일반 환자들을 타 병동으로 전동하는 등 긴급한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8층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환자 병동으로 6, 7층은 준중환자 병동으로 그리고 4, 5층은 대기 병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민하게 준비했죠. 그런데 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서 이쪽으로 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 방에 한 명씩 환자를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밑에 병실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실에 3인을 먼저 채워서 거기가 다 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병동으로 설정한 4층과 5층에 대기병동을 다른 곳에 갔던 일반 환자들을 다시 재입원시켰습니다.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는 청소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방역교육이나 안전교육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어떻게 입는지 가르쳐주고 줄 쫙 그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먹구구식 방역교육이 이루어진 것이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염병 환자 대응 매뉴얼상 이렇게 환자를 한 번씩 병동에 입원시킬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1인 1실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의거하면 한 방에 그 2인, 3인까지도 동시 그 입실을 하는 것이 가능한 걸로 지금 매뉴얼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그 감염돼 가지고 입소하신 분들을 그렇게 이제 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뭐 혹시라도 이제 뭐 나중에 회복이 되어졌었을 때도 비슷하게 같이 회복이 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질본 매뉴얼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 초기 감염 시에는 1인 1실을 우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질본에서 이번에 다시 얘기가 나온 것이 다시 권고한 내용을 보면 재감염됐을 시 다인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상으로는 공간이 비어 있다면 한 실에 한 명 환자를 집어넣고 그 공간이 다 찼을 경우에 다시 다음 사람들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권고사항의 첫 번째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2인 1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네. 그때 질본 지침도 몇 번씩 확인하고 네, 그렇게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전문가들이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한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인데 혹시 그동안에 뭐 업데이트가 되는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인 1실을 우선시하게 되어 있다는 그거는 것은 계속해서 그때도 언론에 네. 나와 있는 그거는 맞습니다. 방향이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서울시 예산이 100억 이상 투입되는 곳입니다. 서울 보라매 병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층의 일반 환자를 다시 전실시켜서 그것으로서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위에 있는 그 기준대로 하지 않고 먼저 1인 3실을 먼저 채우면서 방을 갖다가 의료 시설을 이용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계신가요? 지금 보라매 병원이 글쎄요 그 수익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아예 이거를 참여를 안 했어야 됐는데 어쨌든 그 시가 지금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중환자 진료와 관련해서 저희가 미션을 줬고 그거를 최소한 수행하기 위해서 빠르게 그 병동을 비우고 네. 중환자 볼 수 있는 세팅을 해나가고 네. 이랬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래층에 준비되어 있던 대기 병동을 일반 환자를 입원시키고 위에를 갖다가 1인 1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질책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도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대기병동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당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 그 중환자 수가 굉장히 줄었을 때 그때 판단이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 병원에서 그 인력으로서 병실에서 활동했던 병원에서 일했던 많은 분들의 증언입니다. 감염병 환자들 유치 초기부터 이런 식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가 정말로 적극적인 공공기관의 역할 수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서울시 공공병원 문제는 이렇게 코로나19 전담병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담병원에서 환자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공공병원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동부병원입니다. 서남병원으로부터 환자를 받아서 더욱 업무가 가중된 이곳인데요. 노동 환경 참으로 심각 그 자체입니다. 코로나19로 업무가 가중되기 전부터 적정 간호사가 수급되지 않아서 2020년 4월 기준 간호사 정원대비 부족 인력이 30명입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인력이 머물지 않고 다 떠나갑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만두는 간호사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를 봐주십시오. 병동별 미지급 휴일이 개인 연차를 제외하고 538일입니다. 1인당 평균 8일의 휴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파행 근무 현황 자료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근무와 근무 사이에 최소한의 16시간 정도의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되지만 이브닝 데이 이렇게 근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이것은 단협으로서 이미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거 나이트 오프 데이 스케줄도 414건 6일 연속 근무 40건입니다. 이거는 이미 30년 전 70년대나 80년대에 존재하던 일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서울 시립병원이라고 하는 민간이타 사업장이긴 하지만요. 동부병원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주 5일이 당연하고 이것도 더 축소해야 된다고 하는 지금 시대에 간호근무 일정이 이렇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간호사 부족으로 인해서 외래 간호 업무를 간호보조무사 분들이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죠. 북부병원 필수 지속 업무 대부분 다 지금 비정규직들로 되어 있습니다. 간접 노동자들입니다. 지속 업무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병원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용역을 주거나 간접 노동자로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계속해서 정규직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 시민에게 안전하고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해야 되는 이런 분들조차도 아직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싶어도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위한 얘기를 요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의료 현장에서 정말 필수적으로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정규직으로 않죠. 당연히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살펴주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시장님께 좀 답변을 좀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제 나백주 국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박원순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내 코로나19 환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5월 이후 확진자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6월 14일 0시 기준으로 1,113명입니다. 어제도 조금 더 늘으셨더라고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다시 한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노인분들이 최근 들어서 더욱더 심각하게 감염이 증가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과 더불어 이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서울시 공공의료 서비스의 목적 그리고 공공병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 차례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성의 강화, 의료의 공공성의 강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지적하신 그런 또 여러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시로서는 이를 위해서 평소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고 그게 이번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빛이 났다. 그런데 또 막상 해보니까 또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제대로 투자하겠다. 이래서 지난번에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많은 발표를 하시는 걸 많이 들었고요.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또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공병원들의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가장 주요한 게 결국은 공공의료 서비스로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책임자분들이 고민하면서 실천을 말하는지 고민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그 보라매 병원, 서울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자들, 내부 성원들의 말씀에 의하면 수익성을 가장 우선시에 두고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상황이 좀 보고되고요. 특히나 그 안에서도 정규직 요구가 계속해서 있지만 그것조차 지금 제대로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서북병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서북병원도 마찬가지로 그 인력 운영에 대해서 그 성원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하려는 노력들이 대단히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서북병원 얼마 전에 지금 서울의료원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서울의료원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병원장께서도 물러나셨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살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안에서의 많은 분들과의 소통과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오시기 전부터 문제가 있더라고요. 확인해 봤더니 가족분을 서울의료원에 병실에 입원시키고 병실 내에다가 돈을 두고는 간호사한테 필요할 때 언제나 요구하는 것들을 사다가 제공해달라,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일을 의료원 원장으로 오시기 전부터 이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성원들께서 성명서 내고 이게 언제 일이라는 겁니까? 최근의 일입니다.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성원분들께서 성명서 내고 이렇게 갑질하는 병원장 안 된다 이런 것을 벌써 취임 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 계셨던 가족분을 결국 다른 서울의 시립병원으로 옮겨놓은 상태시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서울의료원을 운영하고 계시기 위해서 이제 올라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병원 운영에 대해서 민주적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그런 병원장의
대단히 중요한 책임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것을 또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장께서 반드시 들여다보아야 될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번 지금 최근에 취임한 원장님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글쎄요, 그동안 뭐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내부든 외부든 평판이 좋은 분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평판에서 왜 그 노동자들의 평판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평판은 다 좋을 수 있지만 내부 성원들 가장 중요하게 공공 현장의 접점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평가를 가장 주요하게 한번 들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한번 꼭 네.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민주적 의견 수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최고의 결정기관이기도 하죠. 네, 운영위원 명단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시장님. 그랬더니 제가 좀 독특한 운영위원 명단을 좀 보았는데요. 갈레벤 컴퍼니 대표님께서 병원의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 시립병원 중에서. 그 갈레벤 컴퍼니가 어떤 곳인가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곳은 공공기관에서 그 편법적으로 정규직화를 많이 컨설팅하고 일을 자랑하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병원이라는 곳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고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경영 효율, 민간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자회사를 가장 많이 컨설팅해 주었던 갈레벤 컴퍼니라는 분이 거기서 대표라는 분이 지금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병원의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아무리 노동자들과 병원장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결정을 해도 이 운영위원회에 올라가면 다 결정이 바뀌기도 합니다.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서울시장님께서는 노동자 이사제처럼 노동자들의 직접 참여나 아니면 그런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뭐 또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노동조합부터 언제나 또 발언하고 또 경영에 참여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또 운영위원회는 또 다른 또 역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상호 그렇게 또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조합에서 회사와 그러니까 병원과 함께 만들어낸 어떤 결과나 아니면 합의문조차도 운영위원회에 올라가면 결정이 다시 번복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기관이 늘 그렇게 전횡을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다른 기능을 가진 이런 한 조직 안에서도 여러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이 또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시의회에서도 또 견제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서로 기량작용을 하면서 저는 좋은 공공의료병원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지적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여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뭐 출연기관 같은 곳과 다르게 민간위탁 사업장 같은 곳은 결국은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곳이 서울시와 출연기관의 장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의료 운영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의 말 그리고 합의된 내용 이런 것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는 폐기되거나 아니면 바뀌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대단히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다시피 직접 운영하는 기관과 민간위탁 사업 등이 너무나 다른 지금 조건에 놓여져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노동자들의 안전과 여러 가지 복지 부분에 있어서 다르지 않을 공공의 의료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시스템의 변화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시면 어떤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살펴는 계속해서 보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거 다 네. 이제 우리 관련 기관장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네, 당연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죠.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이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나백주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하셨습니다. 공공의료의 인력이 확충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래서 공공의료 확충을 목적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도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고요. 맞습니까?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요, 공공병원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해서 투입한다고 해도 다 떠나갈 것 같습니다. 물새듯이 떠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병원의 시스템을 고려해 보면 그 투입되는 인력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운 지점에 있습니다. 반드시 적절한 인력 충원은 되어야 됩니다. 그 서울시 시립병원들 지속적으로 인력 부족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선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를 설립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결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시대를 통과하면서 의료 서비스 중요성 대단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없네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어제 경기도에서는 또 최초로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아마 뭐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사든 간호사든 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는 것이 좋겠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덕분에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지금 간호사 이직률은 우리 서울시립병원 중에 이직률이 전국 간호사 이직률하고는 15% 같은 수준이긴 한데, 뭐 저는 이런 거 숫자 비교하는 것보다도 아무튼 서울 시립대학교 의과대학이 만들어지면 단순히 의과대학만이 아니라 간호대학이나 보건대학원 이런 것도 설립하고 강화하고, 또 그것이 의료 인력을 육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대학이 됨으로써, 의과대학이 생김으로써 또 아마 여러 가지 좋아지는 게 많은 거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서울시가 아니라 실제로 이 종사자들의 또 요구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는 강력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입송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 못 드릴 게 되게 많은데요. 빈틈을 잘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시스템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좀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역 최전선에서 자신의 노동을 위해서 진행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시민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누군가의 삶을 갈아 넣어서 유지되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현장에 있는 분들께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제는 예산과 그리고 실천이 담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